도화살과 홍염살, 당신의 사주 속에 숨겨진 치명적인 매력. 명리학이라는 깊은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신사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대중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것이 바로 도화살과 홍염살입니다. 과거의 문헌들에서는 이 살들을 가리켜 정조를 지키지 못하거나 집안을 망치는 흉한 기운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현대는 자신을 브랜드화하고 타인의 시선을 사로잡는 능력이 곧 권력이자 자본이 되는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도화살과 홍염살이 가진 각각의 독특한 성질과 성립 조건, 그리고 이 두 기운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 분석하며 이를 인생의 강력한 무기로 승화시키는 방법까지 아주 세밀하고 방대한 분량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1. 도화살의 본질과 기운의 작동 원리. 도화살은 흔히 복숭아꽃에 비유됩니다. 복숭아꽃은 그 색이 화사하고 향기가 은은하여 멀리서도 벌과 나비가 날아들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를 인간의 삶에 대입해 보면 도화살은 내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주변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노출의 기운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도화는 12신살의 체계 안에서 함지살 혹은 폐살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목욕지의 기운과 맞닿아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목욕을 하듯 자신의 몸을 가감없이 드러내어 주목받는 형상입니다. 도화살이 강한 사람들의 외모적인 특징을 보면 대개 피부가 희고 투명하며 눈가에 촉촉한 수분기가 서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흔히 도화안이라고 부르는데 눈웃음을 치지 않아도 눈매 자체가 다정하고 묘한 흡입력을 가집니다. 성격적으로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을 꾸미는데 탁월한 감각을 지닙니다. 유행을 선도하거나 평범한 옷을 입어도 남다른 핏을 자랑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도화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너무 많은 시선이 집중되다 보니 본의 아니게 구설수에 오르거나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2. 도화살의 명리학적 성립 조건. 도화살은 사주 지지의 네 글자인 자, 오, 묘, 유를 기반으로 성립됩니다. 이 네 글자는 각 계절의 가장 순수한 기운을 상징하는 왕지들입니다. 사주 명리학에서 도화를 찾는 기준은 크게년지와 일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첫째로 해, 묘, 미년생이나 일생은 지지에 자수가 있을 때 도화가 성립됩니다. 차가운 겨울의 물 기운인 자수는 비밀스럽고 깊은 매력을 풍깁니다. 둘째로 인, 오, 술년생이나 일생은 묘목이 도화가 됩니다. 파릇파릇한 봄의 기운인 묘목은 생기발랄하고 귀여운 매력을 발산합니다. 셋째로 사, 유, 축년생이나 일생은 오화가 도화입니다. 뜨거운 여름의 불꽃인 오화는 화려하고 정열적이며 눈에 확 띄는 매력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신, 자, 진년생이나 일생은 유금이 도화가 됩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보석 유금은 날카로우면서도 세련되고 차가운 도시적인 매력을 보여줍니다. 이 도화가 사주의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발현되는 양상도 다릅니다. 년지에 있으면 조상의 덕이나 어린 시절의 인기를 의미하고 월지에 있으면 부모 형제의 영향이나 사회초년생 시절의 화려함을 뜻합니다. 특히 일지에 있는 일지도화는 배우자궁의 매력이 깃든 것이니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매력도 상당함을 암시하며 시지에 있는 시지도화는 말년의 인기나 자식의 번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3. 홍염살의 깊이와 유혹의 기술. 도화가 만개한 꽃처럼 사방으로 향기를 퍼뜨리는 것이라면 홍염살은 붉고 고운 빛깔로 특정 대상을 깊게 매료시키는 힘입니다. 홍염은 도화보다 훨씬 능동적이고 직설적인 매력입니다. 도화가 관객석을 향해 무대 조명을 받는 배우라면 홍염은 사랑하는 연인의 귓가에 속삭이는 비밀스러운 연인과 같습니다. 홍염살을 가진 사람들은 평소에는 아주 차분하고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짓는 눈웃음이나 보조개 혹은 특유의 다정한 말투로 상대방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강력한 유혹의 기술을 가졌습니다. 홍염살은 일간과 일지의 관계에서 도출되는 기운이기에
그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질에 가깝습니다. 홍염이 있는 사람들은 대개 정이 많고 다정다감하며 예술적인 감수성이 풍부합니다. 또한 풍류를 즐길 줄 알고 사람을 대할 때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본능적으로 캐치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홍염이 강한 사람 주변에는 늘 그 사람의 매력에 중독된 이들이 머물게 됩니다. 4. 홍염살의 명리학적 구성과 특징. 홍염살은 특정한 일주를 중심으로 성립됩니다. 대표적인 홍염 일주로는 갑오, 병인, 정미, 무진, 기사, 경술, 신유, 임자, 개신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일주마다 매력의 결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갑오 일주는 불꽃처럼 화려하고 시원시원한 매력을 뽐내며, 병인 일주는 태양 아래 호랑이처럼 당당하고 역동적인 에너지를 가집니다. 정미 일주는 은은한 달빛 아래의 들판처럼 포근하고 모성애를 자극하는 매력이 있으며, 무진 일주는 듬직한 산속에 숨겨진 보물처럼 알면 알수록 진국인 매력을 보여줍니다. 신유 일주는 다듬어진 보석 그 자체로 고결하고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풍기며, 임자 일주는 깊은 밤의 바다처럼 신비롭고 치명적인 성적 매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홍염은 도화와 달리 지지의 왕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글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매력이 단순히 드러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과의 교감과 소통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홍염이 있는 사람들은 연애에 있어 주도권을 쥐는 경우가 많고 자신이 원하는 대상을 쟁취하는 힘이 강합니다. 5. 도화살과 홍염살의 결정적 차이점 분석. 많은 분이 이 두 가지를 혼동하시곤 하는데 이들의 차이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시선의 방향입니다. 도화는 외부에서 나를 향해 들어오는 시선입니다. 즉 타의에 의한 주목입니다. 시장에서 떡볶이를 먹고 있어도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이 도화입니다. 반면 홍염은 내부에서 외부를 향해 발산하는 시선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꼬시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홍염입니다. 따라서 도화는 수동적 노출이고 홍염은 능동적 유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범위의 차이입니다. 도화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적인 에너지입니다. 아이돌 가수나 정치인처럼 많은 대중의 지지가 필요한 직업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홍염은 1대1의 관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내 주변의 지인이나 내가 타겟으로 삼은 한 사람을 완전히 내 편으로 만드는 데는 홍염이 훨씬 강력합니다. 도화가 전광판이라면 홍염은 레이저 포인트와 같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부작용의 양상입니다. 도화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원치 않는 구설수로 번지기 쉽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남들이 나를 시기하여 말이 만들어지는 것이 도화의 고충입니다. 홍염은 본인의 감정 조절 실패로 인한 과도한 연애 관계나 유혹에 약한 심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즉 도화의 문제는 타인으로부터 오고 홍염의 문제는 대개 본인의 선택으로부터 비롯됩니다. 6. 도화살을 위한 개운법은 노출의 독을 빼고 향기를 채우다. 도화살이 강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숙제는 시선의 관리입니다. 타인의 눈길이 늘 나에게 머물기 때문에 생기는 피로감과 구설수를 잠재우고 그 관심을 존경과 선망으로 바꾸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권하는 개운법은 전문성이라는 옷을 입는 것입니다. 도화는 그 자체로 알몸의 기운을 내포합니다. 아무런 방어막 없이 대중 앞에 서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면이나 성적인 매력에만 집중하게 되고 이는 곧 가벼운 존재로 취급받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압도적인 실력입니다.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갖추게 되면 사람들은 당신의 도화살을 천박함이 아닌 아우라로 인식하게 됩니다. 화려한 꽃에 단단한 줄기를 만들어주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색채의 조절입니다. 사주의 자, 오, 묘, 유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 도화의 부작용이 나타날 때는 의상이나 인테리어에서 차분한 무채색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블랙이나 짙은 네이비 계열은 발산하는 도화의 에너지를 안으로 수렴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도화의 기운을 써야 하는 상황임에도 기운이 약하다면 자신의 도화에 해당하는 방이나 색상을 포인트로 활용하십시오. 예를 들어 오화 도화라면 남쪽 방향에 붉은 소품을 두거나 묘목 도화라면 동쪽에 생기 있는 식물을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막혔던 인복이 트이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언행의 절제입니다. 도화살이 있는 사람은 말 한마디가 10마디로 불어나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평소 남의 이야기를 옮기지 않고 자신의 사생활을 너무 쉽게 노출하지 않는 신비주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보여줄 것만 보여주고 감출 것은 철저히 감추는 완급 조절이 가능해질 때 도화는 비로소 대중을 움직이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변모합니다. 7. 홍염사를 위한 개운법은 유혹의 기술을 진심의 예술로 바꾸다. 홍염사를 가진 이들에게 필요한 개운법은 감정의 과잉을 다스리고 관계의 질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홍염은 사람을 홀리는 힘이 강한 만큼 본인 스스로도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개운법은 예술적 승화입니다. 홍염은 창조적인 에너지와 매우 밀접합니다. 내 안에 끓어오르는 다정한 기운과 표현 욕구를 단순히 이성관계에만 쏟아붓는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에너지를 그림, 음악, 글쓰기 혹은 요리나 수공예 같은 창작 활동으로 돌려보십시오. 홍염살이 깃든 손길은 사람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 마력을 지녔기에 예술적 성취를 통해 큰 명성을 얻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연애에 쏟을 에너지를 작품에 쏟는 것, 그것이 홍염살을 가진 이들이 가장 크게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객관화와 명상입니다. 홍염은 순간적인 감정에 취해 잘못된 선택을 할 위험이 큽니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열거나 분위기에 취해 선을 넘는 일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매일 짧게라도 명상을 하며 내 감정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홍염의 매력은 정제되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 도도함을 장착할 때 홍염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솟구칩니다. 세 번째는 봉사와 헌신입니다. 홍염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향한 따뜻한 애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사랑의 대상을 소수의 이성이 아닌 사회적 약자나 불특정 다수를 향한 자비심으로 확장해 보십시오. 홍염살이 있는 사람이 진심을 담아 봉사할 때 그 모습은 성자와 같은 숭고함을 띠게 됩니다. 이는 본인의 업장을 소멸시킬 뿐만 아니라 인복을 귀 눈으로 바꾸어주는 가장 강력한 개운 처방이 됩니다. 8. 공통의 개운 지침은 매력 자본을 경영하라. 도화와 홍염 모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매력 자본입니다. 이 자본을 방만하게 경영하면 파산에 이르지만 현명하게 투자하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배당금을 가져다 줍니다. 가장 중요한 공통 개운법은 바로 사람을 가려 사귀는 것입니다. 매력이 넘치면 주변에 온갖 종류의 사람이 모여듭니다. 그 중에는 당신의 에너지를 뺏으러 온 사람도 있고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사주에 도화나 홍염이 있다면 사람 보는 안목을 기르는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과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 다가오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곧 당신의 운명을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또한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이런 살들은 대개 화나 수의 기운과 연관이 깊어 감정 기복이나 신체적 활력의 변화가 큽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몸의 중심인 기립근을 강화하고 하체를 튼튼히 하면 들뜨기 쉬운 도화와 홍염의 기운이 안정적으로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의 매력을 사랑하라는 점입니다. 과거의 편견에 갇혀 내 사주의 도화와 홍염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마십시오. 당신은 남들이 가지지 못한 강력한 보석을 가슴에 품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만 그 보석이 독을 내뿜지 않도록 잘 닫고 관리하는 주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당신이 스스로의 매력을 존중하고 바른 곳에 쓰기 시작할 때 세상은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환호하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 현대 사회에서의 도화와 홍염 활용 전략. 사주에 이런 살들이 있다는 것은 남들보다 강력한 엔진을 하나 더 장착한 것과 같습니다. 이 엔진을 어떻게 조종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항로가 바뀝니다. 도화살을 가진 분들은 자신을 철저하게 브랜드화해야 합니다. 도화의 기운은 숨기려 할수록 역효과가 납니다.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외모와 실력을 동시에 가꾸어 타인의 시선을 긍정적인 선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전문적인 영역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구축한다면 도화는 최고의 마케팅 수단이 됩니다. 또한 대중의 시선을 받는 직업뿐만 아니라 영업이나 서비스업에서도 도화의 친화력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홍염살을 가진 분들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심리적인 기술을 연마해야 합니다. 홍염의 다정함과 매력을 비즈니스 협상이나 팀워크를 이끄는 리더십으로 승화시키면 좋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호감을 느끼게 만드는 능력은 어떤 전문 지식보다 강력한 자산입니다. 다만 홍염의 기운이 사적인 감정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이성적인 판단력을 기르는 연습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홍염의 매력을 예술이나 창작의 에너지로 돌린다면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위대한 예술가로 거듭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기운을 모두 가진 분들이나 혹은 하나라도 가진 분들이 공통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도덕성과 자기 절제입니다. 강한 매력은 타인에게 상처를 주기 쉽고 본인도 그 기운에 휩쓸려 삶의 균형을 잃을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하거나 정기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내면의 중심을 잡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주는 결정된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활용해야 할 자원들의 지도입니다. 도화의 화려함으로 세상을 수놓고 홍염의 깊이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십시오. 여러분의 사주 속에 잠들어 있는 이 아름다운 꽃들을 제대로 피워내어 누구보다 빛나고 사랑받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